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 반등은 나옵니다. 최근 한 열흘 정도 계속 플러스 안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하루 정도 빠졌었죠. 자, 시장은 아직 회복을 다 못했습니다. 업종 차트 보시면은 자, 절반 정도 회복했나요? 코스닥이고 이게 코스피입니다, 여러분. 자, 미국은 이미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만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하기 전에 시황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죠? 아무래도 뭐 지수 관련 대형주기도 하지만 이번에 하락했던 원인과 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시장이 빠졌던 원인, 자, 처음에 뭐였죠, 여러분? AI 버블론입니다. 그동안 잘 갔던 AI 주식들 버블론이 생겼어요. 너무 많이 갔다. 실적배 고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때 맞춰서 엔비디아의 블랙엘이 결함이 생겼습니다. 차세대 AI 칩이죠. 출시가 안 됩니다, 올해. 그리고 AI를 위한 수익 모델도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칩을 만들어내서 팔지만 AI 서비스 해서 수익 내는 모델은 없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경기 침체. 자, 우려를 좀 벗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경기가 살짝 가라앉고 있다. 자, 그래서 금리를 인하폭이 커질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NK 트레이드. 그동안 엔화가 거의 뭐 제로 금리였기 때문에 헤지 펀드나 큰 손들이 엔화 빌려서 주식 투자했는데 엔화가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했죠. 그래서 담보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담보 가치 떨어졌어요. 자, 마진콜이 나왔겠죠.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뭐부터? AI 주식부터 팔았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엔화와 가장 관련이 깊었던 상관계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여러분. 엔화 환율이 올라가면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갔습니다. 내려가면 반대로 올라가고. 자, 환율이 올라갔다는 거는 뭐죠, 여러분? 주식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엔화를 빌려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종목을 산 거죠.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다가 이게 거꾸로 칼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동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깊은 관련 있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벌어지면 우리나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두바이유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봉쇄되면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경제란 나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럴 거냐?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5월부터 7월 사이 실적. 이거 확인해야 되겠죠. 실적 때문에 멀리 갔으니까. 두 번째, 9월 17, 18일 날 FOMC가 열립니다. 추석 끝나고 결과가 나올 겁니다. 금리 인하폭이 얼마나 되느냐. 10월 중순 3, 4분기 기업 실적이 나옵니다. 실적 고평가 얘기를 자, 우려를 벗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 감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은요. 자, 최근 2년 정도 박스권이었다가 이게 뚫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트리거가 된 건 뭐였습니까? AI죠. 엔비디아. 엔비디아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자, 6천 가까이 갔다가 4,300 정도까지 빠졌다가 이제 한 반 정도 회복했습니다. 추세는 아직 유효하죠. 추세가 깨진 건 아닙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이게 종목 차트라면은 아직 유효한 차트입니다, 여러분. 전혀 깨진 게 없어요. 다만 너무 급하게 올라서 조정을 받은 것뿐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바로 이겁니다. 앙드레 코스틀라인의 계산책론이죠. 경제고 주식시장이고 이게 종목의 실적입니다. AI 주식들, 그 외 주식들도 포함이 되는데 주가가 너무 멀리 간 거죠. 기대감 때문에. 반려견이 산책을 나왔다가 기분이 좋아서 너무 멀리 갔습니다. 돌아보니까 주인과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리스크가 커졌죠. 돌아가는 중입니다. 겁을 집어먹고 되돌아가는 중,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주가는 실적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시차를 두고서 고평가 종목은 내려가고 저평가 종목은 올라갑니다. 자, 반려견이 돌아가는 이 되돌림 현상,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10월 중순쯤에 나올 3, 4분기 기업 실적들 요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다는 얘기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은 잘 나왔었죠. 근데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지분 관계부터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분 관계를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삼성생명이 대주주입니다. 그죠? 삼성생명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삼성전자, 삼성생명과 여러분 국민연금공단 지분을 합치면은 지분이 거의 28% 정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생명이 20%, 국민연금이 27%, 7% 갖고 있으니까 28%가 물량이 대주주 물량입니다. 그죠? 외국인 얼마나 갖고 있죠? 56%입니다, 여러분. 84% 물량은 이미 잠겨 있는 물량, 개인이 갖고 있는 거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 외국인하고 기관이 갖고 있는 물량에 대비해서 개인 물량이 터무니없이 적은데 얘네들한테 이길 수 있을까요? 뛰어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외국인 특히 삼성전자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건 거의 외국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되죠? 최소한 얘네들의 전략 전술은 알아야 됩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지금 뭐죠? 매집 전략입니다. 추구 전략이 아니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분은 얼마 안 되잖아요. 자,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먼저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차트적인 부분.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 지금 시장에서 딱 맞는 리포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대응을 해야 되느냐. 영상 후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분 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홈페이지 보시면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홈페이지가. 근데 맨 밑에 보면은 가전 부분에서 제품들이 참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포트는 세 개로 나눠지죠. 가전이 있고 반도체가 있고, 자, 그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황금 분할을 해놓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근데 주가가 최근에 못 갔던 이유, 다른 것들에 비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사 TSMC 여기 뒤쳐져 있습니다. 지분율이 MS가 60%가 넘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두 번째, 자,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는 거죠. 여기도 세계 점유율이 60%가 넘습니다. 경쟁자라 하기엔 좀 초라하죠.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이게. 자, TSMC랑 시총을 비교해봐도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TSMC 시총 1200조, 엔비디아는 4000조입니다. 여러분. 4000조가 넘어요. TSMC의 반토막, 엔비디아의 5분의 8분의 1인가요? 자, 주가가 차이 나는 거 바로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뒤쳐져 있다는 거. 반도체는 여러분 메모리와, 자, 시스템 반도체로는 아니죠.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종합 반도체 회사로 최고 회사예요. 근데 여기에 뒤쳐져 있는 거죠. 팹리스는 말할 것도 없고 설계하는 거. 파운드리, 자, 그 다음에 오사트까지 여기, 자, TSMC에 뒤쳐져 있습니다. 이 점유율을 따라잡아야 되겠죠. 용인에다가 300조짜리 컴플렉스 만들겠다는 거, 이거 결국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삼성의 차세대 전략이죠. 지금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좋습니다. TSMC를 넘어섰어요. 자, AI 시장이 커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같이 커졌습니다. 반도체 시장 전체로 승수 효과가 나타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수혜주가 되겠죠. 자, 소액주주가 줄었다는 거 못 기다린 거죠. 짜증나니까. 장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안 가고, AI 주식 다 가는데 엔비디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개인들 물량이 거의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하고 기관 비중이 엄청나게 많은 주식인데 개인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더 줄었어요, 이게. 더 외국인하고 기관, 자, 주식에 대한 결정력이 커졌습니다. TSMC 슈퍼 의리입니다. 파운드리,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TSMC가 만드는데 점유율 보십시오, 여러분.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경쟁업체라 하기에도, 자, 그리고 또 고객사 엔비디아, AMD, ARM, 퀄컴 세계 유수 아이테크는 다 포함됩니다. 더군다나 독자 공정 기술, 후공정 기술에서 뒤쳐져 있습니다. 삼성이 살짝. 이것도 따라잡아야 됩니다. 자, 반도체는 팹리스 설계하는, 만드는 파운드리, 오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웃소스 어셈블리 앤 테스트, 후공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단가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거 수율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수율 아시죠? 반도체 얼마나 불량품이 적은가. 보통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자, 웨이퍼를 전체를 다 폐기시켜버려야 돼요. 오사트도 중요합니다. 후공정 작업. 여기서도 살짝 뒤쳐져 있다. TSMC를 넘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HBM. HBM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12단짜리거든요. AI가 필요로 하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자, AI 어떻게 구성되냐? CPU가 들어가고, GPU가 들어가고, HBM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AI 가속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AI 반도체 구성 요소예요. HBM 중요합니다. 12단짜리. 아직 삼성전자 이 퀄 테스트를 통과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거를 통과해야 돼요. 자, 근데 이 퀄 테스트를 통과해도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지금 엔비디아,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8단짜리. 연말에 12단 공급받게 됩니다. 삼성전자 8단 12단 퀄 테스트 완벽하게 통과 못했습니다. 통과하더라도 남는 문제가 있죠. 여기도 수율입니다, 여러분.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공개를 했어요. 80%입니다. 10개 중에 2개만 불량품이라는 얘기죠. 최상위 수준입니다. 퀄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이 수율을 맞춰야 됩니다. 자, TSMC 하더로 SK 하이닉스를 넘어서야 됩니다. 삼성전자. 자, 그리고 엔비디아 블랙아이 결함이 생겼습니다. 좀 전까지는 마이너스 요인이었는데 이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엔비디아 거거든요.
자, 부품이 4개라 그랬죠. CPU, GPU, HBM, 그다음에 AI 가속기 이겁니다. 이게 결함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에서 TSMC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에 살짝 문제가 생깁니다. 자, 세컨드 공급 라인이 하나 있어요. AMD와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AI 가속기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점유율은 얘가 90% 됩니다.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죠. AI 가속기 시장. 자, 그리고 반사익을 누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급 라인을 다변화시켜야 되겠죠. 빅테크 기업 쪽에서는 여러분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잖아요. 공급 라인이 엔비디아와 TSMC 독점입니다. 말 그대로 슈퍼을이죠. 슈퍼갑. 두 번째 공급 라인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벤더를 다변화시키는 게 좋겠죠. 삼성전자, AMD. 자, AA 가속기 문제가 생기면서 수혜 볼 가능성이 커졌고, 그 다음에 CXL 기술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에요, 이거는. 자, 기존에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데이터 용량이 중요하잖아요.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HBM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려고 이렇게 웨이퍼를 첩첩이 쌓았어요. 12단까지. 자, CXL은 뭐냐면요. 그게 아닙니다. 공유하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입니다. 자, 기기 안에 많은 데이터를 뿌리게 되는데 이거를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를 넓힌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가 아주 빠른 시간 내내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여기 설명을 잘 해놨는데 아주 5명이서 물을 써야 되는데 1리터짜리 물통을 5개를 그냥 줬습니다. 알아서 쓰라고. 하나씩 써야 되겠죠. 근데 더 쓰는 사람도 있고 남겨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버려지는 데이터도 있고 모자라는 데이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HBM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쌓아놓기만 한 거죠. 두 번째, 5명이 있는데 물통을 5리터짜리 그냥 줬어요. 하나를. 알아서 써라. 공유하는 거죠. 버려지는 물도 없고 남는 물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CXL 기술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첨단 기술이죠. 공유하는 속도를 엄청나게 늘렸다. 삼성전자의 자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면 아까 마이너스 요인이었고 플러스 요인 뭐가 있다고 그랬죠? AI 가속기 시장에서 반사익을 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엔비디아께 문제가 생겼어요. 두 번째, CXL 기술이 있습니다. 생태계만 만들어진다면은 HBM은 과거 유물이 됩니다. 이게 플러스 요인이죠. 자,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 삼성전자가 수치가 나아지고 있다는 거,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오랜 동안의 반도체 호황, 아니 불황이 끝나고 이제 호황이 시작됩니다. 반도체는 여러분 대규모 투자기 때문에 한번 호황이 시작되면 굉장히 멀리 갑니다. 두 번째,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TSMC에 뒤처져 있다. 세 번째, SK 하이닉스, 자 HBM 뒤처져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죠, 주가에. 플러스 요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AI 가속기, 엔비디아의 결함이 생겼습니다. 블랙엘에. 삼성전자 내년부터 이거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AMD와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고, 다섯 번째, 자 블랙엘 이어서 CXL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안에 기기 안에 인터페이스를 넓혀주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이게 플러스 요인이죠. 어쨌든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은 생기는데 모멘텀이 생겨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데 왜 주가는 급등이 안 나오냐? 외국인들이 여러분 사는 게 단계가 있어요. 제가 PB 생활하면서 보니까 얘네들이 4가지 정도 단계로 삽니다. 첫 번째, 저가에 삽니다. 저 바닥에다가 주문을 깔아놔요. 아예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다음에 구간 매수를 합니다. 살짝 올려서. 그 다음에 호가에 삽니다. 근접호가.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주가는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가야 오릅니다. 지금은 1단계 수준이에요. 자, AI 좋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버블론이 생겼죠. 이 버블론을 덮으려면 실적이 더 좋아야 됩니다. 10월까지 실적이 나올 때까지 엔비디아라든지 빅테크 기업들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은 조용히 담아가는 단계죠. 이게 2단계에서 3단계 갈 때쯤 되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이슈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슈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더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삼성전자를 받아가고 있는 이 외국인들, 제가 보기엔 헤지펀드 하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꾸준하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대응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차트 보시면은요, 추세가 살짝 위험하죠. 여기 지지선이 깨졌습니다. 지금 한번 깨졌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주봉입니다. 주봉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깼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오랜 동안에 이 추세가 깨질 수 있다는 가능성. 이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리스크가 큰 겁니다. 올라올 때 못 올라온다. 미국은 다 회복했는데 우린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전략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월봉은 뭐 상관없죠.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타임라인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나오죠. 5월에서 7월 사이. 두 번째, 9월 17, 18일 날 금리 결정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전체 시장에. 세 번째, 10월 중순까지 나올 3, 4분기 기업 실적들, 삼성전자 포함해서. 특히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자, 실적은 좋아지는데, 자,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TSM 때 지쳐져 있다는 거. 두 번째, HBM 퀄테스트 통과해야 되겠죠. SK 하이닉스를 돌파하기 위해서. 세 번째, 자, AI 가속기 내년에 삼성전자한테 기회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출시되죠. AMD와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CXL 기술까지 있습니다.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엄청난 모멘텀이 될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전략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외국인 사모펀드 매집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두 개의 세력들이 사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 자, 배너에 보시면 박민수 개인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쪽으로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3158-8575 삼성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삼성 리포트.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슈가 중요한 것 있지만 HBM이라든지 뭐 퀄테스트, 엔비디아, TSMC 다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수급입니다. 시장이. 누가 얼마나 받아가느냐, 물량을 언제 어느 단계로 들어가느냐. 삼성 R로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하면서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매매 사인 드리는 실시간 대응방인데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입니다. 저를 사칭한 사람들이 최근에 생겼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문자는 경험으로 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이 번호로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자 링크 드립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 무료방이고요. 박민수 사칭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나 많이 알려진 종목이긴 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주주 물량 28%, 외국인 56%, 더군다나 최근에 소액주주 물량도 줄었어요. 얼마 안 됩니다. 10% 내외? 자, 외국인하고 기관이 특히 사모펀드 주가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전략 전술을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각종 요인들 마이너스 요인, 플러스 요인. 그래도 실적이 백업되니까 하방 경직성은 있을 겁니다. 그죠? 세 번째, 자, 시장 상황이 좀 불투명합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타임라인을 확인해야 되겠죠. 특히 가장 중요한 9월 17, 18 우리 추석 끝나고 나올 FOMC 결과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앞으로 주식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건지 로드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 대응 전략자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삼성 R이 있었고요. 두 번째, 경험이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에서 실시간 매매 대응 해드립니다. 자,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단타 치지 마세요. 삼성전자 단타 이거 안 됩니다. 자, 지금 금요일장 장중에 제가 이거 영상 찍고 있는데 단타 치셔봐야 도움 안 돼요. 지금 시장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반려견에 너무 멀리 갔어요. 주인을 보다 돌아가는 중입니다. 10월 달까지 수치 확인해야 됩니다. 실적이나 이런 거. 그때까지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질 거니까 대응하기 힘드니까 그런 거 쓰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 여러분 시장이 급락을 했잖아요. 이틀 동안. 장을 빼트린 주범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 AI란 얘기예요. 기관의 요긴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고리즘이 주식을 뺀 겁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 자, 고빈도 매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1000분의 1초로 주문을 냅니다. 여러분 1000분의 1초로 주문 낼 수 있어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AI가 주문을 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입력해준 러닝 기능이 있어서 얘네들이 주문을 내요.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여기 나오죠? 전체 시장, 전체 주식시장입니다. 전 세계. 비율이 60에서 70%까지 갔어요. 이미 주식시장 비율이. 어떤 이벤트나 악재나 호재가 생기면
AI가 매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고리즘으로. 여러분 절대 못 이깁니다. 얘네들한테.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 시장이. 제가 그래서 알고리즘 관련 대응 전략을 제가 PB 시절부터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걸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자, 알고리즘 매매 대응 전략입니다. 종목 하나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 시장에 해당돼요.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사이즈별로 분류했죠. 자, 이게 대박입니다. 알고리즘 발굴한 수익률 급등 예상 종목. 여러분 이번에 급락에 당하셨잖아요. 이거 반대로 급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얘가 매매를 할 거예요. 두 번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배너 있는 번호 010-3158 8575 알고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약자 그냥 알고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이거 두고두고 쓰시면요 얼마든지 매매 가능합니다. 저도 AI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습니다. PBCR에 만들어 놓은 건데 업그레이드 했어요. 제가 종목들을 전부 다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자, 대응 전략 자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참 어려운데 여러분 그 대응 전략 자료 있죠? 이거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매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사야 될지 타이밍 다 잡아놨습니다. 외국인 사모펀드 2단계에서 3단계 갈 때쯤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빠졌다고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이 있다고 그랬죠? 무료방이고 사칭하는 사람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를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 두고 쓰셔야 될 알고리즘 매매 대응 전략. 언제 또 시장이 급등이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10%, 12%씩, 15%씩.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알고라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불황은 끝났습니다. 이제 호황이에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제가 보여드렸죠. 근 2, 3년 정도 안에 기간 동안 바닥을 기다가 터닝을 했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자, 이거 보면은 이 기간 동안 뚫었어요, 이게. 그죠? 주식들이 이렇게 뚫잖아요. 굉장히 멀리 갑니다. 첫 번째 조정이 나온 것 뿐입니다. 여기서 한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추세는 안 바뀐다는 겁니다.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올해가요. 2024년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원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다 AI 때문인데 이 기대감이 너무 일찍 반영된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딱 이런 형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앙드레 코스타렌의 개 산책론. 반려견이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좋아갖고. AI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중입니다. 돌아보니까 주인과 너무 멀어졌어. 겁난 겁니다. 10월까지 지속이 될 겁니다. 대응 전략 자료 꼭 챙기시고요. 종목 자료 필요한 방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들 알고리즘 매매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수혜를 볼 수도 있고 알고라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